100K가 깨졌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세력의 매집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채널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채널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약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도 104K 매물대 구간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104K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 5월부터 진행된 하락 채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채널 돌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상승의 목표 타겟과 예상 조정 구간 그리고 채널 돌파까지 모두 예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차트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상승 구간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상승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진짜 차트 분석으로 2025년 7월 완벽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최근 관점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나 텔레그램 관점들은 지속적인 상승률을 봤었고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도 계속해서 탈방의 관점을 남겨드렸죠. 핵심은 이 더블탑 패턴 넥라인 이탈 페이크가 발생이 된 시점이라서 저는 이 해당 고점 108.5K를 넘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을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채널 돌파까지 저번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들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진과함께서도 보면 이 공포스러운 구간을 좀 잘 이겨내셨더라고요. 100K대에서 잡아서 수익률을 인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진 관점방에 전체 공유를 드렸던 이더리움 또한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홀딩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 모든 관점은 차트진 관점방에 남겨져 있습니다. 98K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100K를 넘은 시점부터는 왜 숏 버튼을 뺐는지, 채널 상단에서는 왜 반익을 했고 조정은 왜 104K를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모두 차트진 관점방에 남겨져 있어요. 확인 용도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무빙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으로 완벽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비트코인이 109K인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횡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다만 정말 이 상승 추세가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을 갱신을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횡보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무빙, 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대었던 이 무빙은 결국 큰 틀로 봤을 때 횡보장인 거거든요. 두 개의 고점과 두 개의 저점이 평행이 되는 평행 채널, 이 하락 채널 내부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횡보장이라는 거예요. 패턴이 진행 중인 거니까. 그런데 보면 어때요? 5월부터 이 채널 내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어제의 상승으로 드디어 이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채널을 벗어난 거예요. 비트코인은 장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장세가 있죠.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 이때만 봐도 명확한 하락장이죠. 그리고 74K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장, 그리고 가격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위아래로 털어대는 그 과정에서 볼륨은 줄어드는, 이게 횡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에 대한 조정 기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볼륨이 일반적으로 적어집니다. 이게 횡보장 특징이에요. 그럼 가격을 옆으로 밀어내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대면서 볼륨이 낮아진다. 이걸 보면 횡보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빠르게 눈치를 채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98K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목표 타겟을 이 109K 채널 상단으로 잡았던 겁니다. 횡보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하단과 그리고 상단,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하락 채널이 돌파가 되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횡보가 상승 돌파, 그러니까 다음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이 상승 돌파가 되었다라는 것은 명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은 횡보장이 끝나고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가 끝나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74K에서부터 110K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고, 그 뒤에 횡보, 이 과정에서 하락장이 올 것인지 상승장이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 패턴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돌파를 했다. 그러면 상승장의 연장에 대한 근거로 보고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말대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세력이 그걸 가만두겠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세력은 이미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봐요. 이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 이 정말 중요했던 100K 매물대를 하락 이탈시키면서 개미들은 롱포지션을 타지 못했죠. 그 과정에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상승, 이 100K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와줬고, 이걸 봤을 때 세력은 이 98K 구간, 이 100K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이 돌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세력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올리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상승. 그러니까 이때처럼 강한 매수세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힘없는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이 고점을 넘어줄 거란 얘기인 겁니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 기준으로도 이미 명확한 하락 채널을 돌파한 상태로 마감이 됐죠. 여기서 RSI를 켜보겠습니다. 고점 부근에 왔는데도 아직 이 과매수권으로 들어오려면 멀었어요. 제가 이 112K,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점이 찍힌 순간부터 결국에 이 과매수가 찍힌 일봉은 이 과매수를 시켜주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전고점이 112K이고 지금이 109K 구간인데 RSI가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고점을 넘어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이 4월부터 진행된 상승 추세,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 정도의 추세가 꺾이려면 일반적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야 꺾입니다. 그리고 걸리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돌파한 것을 확인을 했고 RSI를 확인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112K를 넘는 상승, 그 과정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발생을 할 거고, 그 하락 다이버전스는 매수 강도가 낮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을 눈뜨고 지켜봤던 개미들이 이 횡보장에서 하락 채널이 돌파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상승 추세가 또다시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힘없이 위로 올리는 그런 추세가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올리는 강한 매수세가 아니라 힘이 빠진 약한 매수세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테드 도미넌스, 시장의 현금 비율이 중요한 지지 매물대 라인을 하락 이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 4.67% 구간. 이 차트가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야 비트코인이 오르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과제냐? 보면 이렇게 확장형 패턴으로 가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상승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페이크로 돌파를 실패했다. 이런 상황이면 높은 확률로 하단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까지는 현금 비율이 쭉 빠질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숏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단까지 왔죠. 여기가 정말 명확한 지지 라인인데 확장형 패턴의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페이크가 발생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이 이탈될 거라고 봐요. 이 페이크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게 패턴 진행이 끝나고 그 뒤에 한 번 털어낸 다음에 추세가 발산이 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라서, 저는 5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확장형 패턴이 곧 끝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발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 패턴이 확실히 끝나려면 지금 이 지지 라인이 이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크가 발생한 시점부터는 높은 확률로 이탈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상승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테더 도미넌스의 지지 매물대, 여기가 이탈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볼 거고, 이 상승 추세선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신고가 갱신에 대해서 마지막 퍼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5월부터 진행된 이 테더 도미넌스의 확장 패턴이 무너지는 게, 이 추세선이 무너질 때는 텔레그램 차트진 관전방에 가장 빠르게 남겨드리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이 채널 내부로 다시 들어올 때입니다. 그럼 108K만 와도 채널 내부로 들어온 거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좀 위험한 거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추세가 발산이 될 때는 진짜 지독하게 털어내는 편이거든요, 세력이.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척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 채널 돌파를 확인하고 신규로 들어간 롱 포지션 개미를 털고 올리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상승의 힘이 끝났다 라고 판단이 드는 구간은 이 104K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저는 상승의 힘이 좀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돌파가 페이크였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채널의 하단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구간은 이 상승 추세를 절반이나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채널 돌파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다만 이런 구간까지는 신규로 들어온 롱 포지션을 털어내는 작업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봉을 봤을 때 이 채널을 돌파한 상태로 마감이 됐죠. 일봉도. 그러면 이 일봉을 장악한 채로 매도세가 강하게 실려있는 그런 음봉으로만 마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흘러갈 확률은 솔직히 좀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거고요. 네, 저는 0.5 되돌림까지 이 라인까지만 빠지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상승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은 지속해서 차트진 관전방에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제 관점을 좀 명확하게 풀어봤고요.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차트진이었습니다.